저희는 오늘 교토로 이동합니다. 산조역이 저희가 예약한 숙소랑 가까워서 전철 타고 이동하려고요.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교토에 저희가 예약한 호텔은 크로스 호텔입니다. 산조역과도 가깝고 폰토초 거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저녁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호텔에 짐을 맡기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호텔 맞은편에 베이커리 집이 있어 가보기로 했는데요. 신신도라고 구글맵 평점 4.1로 현지인 분들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더라고요. 운 좋게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아침 식사용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스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파 스프 하나랑 클램 차우더 스프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빵과 커피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계속 리필이 되더라고요. 직원분께서 빵이 가득 든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더 드실 건지 계속 여쭤보세요. 빵 종류는 대략 8가지 정도 있었는데 버터 향이 진하게 나면서 다 맛있더라고요. 커피도 괜찮아. 그런 막 저렴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주문한 스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클램 차우더 스프는 건더기가 푸짐하고 진해서 맛있었고요. 남편이 주문한 양파 스프, 이거 정말 괜찮더라고요. 양파 스프 잘하는 집 찾기 어려운데 이 집 맛집이에요. 배 든든하게 채우고 길 건너편에 위치한 산조 상점가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침이라 오픈한 가게들이 많진 않았는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유명한 칼디커피 가게도 보이고요. 이 상점가 내부에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서요.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로 서양식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산조 상점가를 따라 걷다 보면 테라마치 상점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 상점가가 완전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상점가 내부에는 신사로 통하는 길목도 보이고요.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커피 가게와 서점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게들 이런 게 하나하나 되게 인테리어나 이런 게 예뻐요. 판이 호락호락합니다. 여기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걷다 보면 규모가 꽤 큰 상점들도 보이는데요. 하나같이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중 제 눈길을 끌었던 가게입니다. 들어가니까 가게도 굉장히 크고 천장이 높아서 멋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문구류를 파는 가게였는데 클래식하고 귀여운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 감성 돋잖아. 클래식하고. 별 해는 막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또 우리 엄마가 세로로 그렇게 편지를 예쁘게 잘 써서 우리 아빠가 반에서 결혼했다 했거든. 엄마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생일 편지. 도장들도 너무 귀엽죠. 종이로 만든 이런 토끼 쟁반도 참 귀엽더라고요. 이제 니시키 시장으로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상점가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요. 구경하다 보면 바로 시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몬 시장보다 여기 시장이 볼 것도 훨씬 많고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기념품 가게들이 많았는데요. 오사카 쪽에 있는 가게들보다는 뭔가 수공예 느낌이 나는 기념품 가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애기옷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소재도 시원한 소재라서 여름에 애들 입혀놓으면 너무 이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말차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장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가게 한쪽에서 남편이랑 나눠 먹었어요. 여기서 먹으래. 길거리 다니면서 먹지 마. 우와, 저기 진짜 꾸덕해. 보여 저게? 꾸덕함이 보이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A, B, C, D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D로 갈수록 더 농도가 진한 거예요. 근데 C는 솔드아웃이었고 저희가 잔돈이 부족해갖고 그냥 B로 시켰는데도 엄청 꾸덕해요.
시장에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일본 도자기 그릇도 많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젓가락 받침대가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죄다 하나씩 사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지름신 내릴 뻔했어요.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간단한 간식거리부터 도시락까지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행 시간만 여유 있었은 이런 도시락 싸서 한적한 곳으로 피크닉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수사로 이동합니다. 멀지 않아서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교토는 정말 교토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고 현대와 전통이 적절히 잘 어우러져 걸어가는 동안에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청수사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니넨사카, 삼넨사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 길목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경하면서 올라가는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청수사 주변으로 기모노 대여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기회 되시면 대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다 곤약 비누집에 사로잡혀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 촉감이 너무 좋고 손 씻고 난 다음에 손이 건조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곤약 비누가 있었는데 저는 사쿠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희 조카들에게 촉감놀이 겸 손 잘 씻고 다니라고 선물해 주려고요. 포장지도 너무 예쁘게 포장해 주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행 내내 날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와서 분위기는 있긴 한데 우산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청수사에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청수사는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관람권 접수라고 써진 저 건물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니는 길에 지붕이 있어서 우산 안 써도 되니 좋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불국사 같은 곳인가 봐요.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던 그런 청수사의 고요함, 잔잔함 이런 거랑은 현실이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실제로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생각에 잠기게 되는 뷰랄까? 약간 보면서 멍 때렸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아예 끝에 있다는 거네. 저희가 갔을 때는 수국이 만개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트 수국을 발견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제 마음을 보냅니다. 내려갈 때는 옆길로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 학생들이 막 모여 있는데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사람이 많아도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 속을 거니니까 힐링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내려가는 길에 디저트를 먹기 위해 분노 스케차야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구글맵 평점 4.5점인 곳입니다. 작은 일본식 정원이 딸려 있어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고요. 저희는 다양한 디저트 한 세트를 주문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탱글탱글한 곤약 맛이 좋았던 디저트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단고 맛은 좀 다르더라고요. 간장 맛이 나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입에 사르르 녹던 떡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차까지 마지막으로 깔끔했어요. 교토의 분위기를 물씬 즐기면서 다시 호텔 쪽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아까 산조 상점가 옆에 위치하고 있던 회전초밥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글맵 평점 4.3인 곳으로 스시노 무사시라는 곳입니다. 들어가니까 자리가 별로 없어서요. 제일 구석진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밥 그릇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초밥 종류도 다양하지만 저렇게 초밥마다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고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관자초밥, 이거 정말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요. 회전초밥집이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우초밥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 새우초밥이 있어서 남편이랑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고른 초밥인데 딱 봐도 너무 비려 보이는 거예요. 저 비린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먹어보자 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그냥 드세요. 이거 비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밥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유니클로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일본 유니클로는 독특하게 매장 내에서 꽃을 팔고 있더라고요. 유니클로 플라워라니 참 독특하죠? 유니클로를 둘러보니 확실히 한국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았습니다. 면세도 되니까 카라티나 바지 같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건물 2층에는 로프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는 살 게 없어도 워낙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어 구경만 하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헌트 장화도 판매하고 있고요. 귀여운 문구류들이 많아서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일본 느낌이 뿜뿜하는 거대 포스트잇도 있습니다. 저희는 비도 오고 너무 피곤해서요. 숙소에서 좀 쉬다 저녁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급 라면과 김치가 땡겨서 근처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며칠 있다 보니까 일본 음식들이 다 너무 부드럽고 달짝지근해서 매운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김치가 보여 집어왔는데 아니 무슨 여기는 김치도 너무 달아요. 먹다 말았습니다. 숙소에서 좀 쉬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교토의 밤을 즐기러 나가보겠습니다. 숙소 주변에 이런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실개천 물소리에 사람들 얘기 나누면서 잔 기울이는 소리까지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폰토초 거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저 좁은 거리에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모여 있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센과치로에 나오는 그런 길거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야밤에 이렇게 걸어다니까 좋다. 날이 시원했어. 시원하고 뭔가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더 운치 있는 느낌? 어딜 가서 먹어야 될지 고민된다. 가게마다 약간 특색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 흐르는 가게도 있어. 와, 자기가 저런 데 가봐. 저런 골목골목 사이에도 다. 그러네. 저희는 야키토리를 좀 맛보고 싶어 구글맵으로 검색해서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구글맵 평점 4.1이더라고요. 1층은 흡연석, 2층은 급연석으로 나뉘어 있어 좋았습니다. 여기는 영어 메뉴판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12개 모둠꼬치가 나오는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꼬치 나오기 전에는 술 한잔 기울여줘야겠죠? 남편은 보리소주, 저는 생맥주로 주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본 와서 다양한 술 종류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미즈와리와 오유와리를 배웠습니다. 드디어 꼬치가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분량도 확 나고 때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6개는 소금구이, 6개는 양념구이로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다. 한입 딱 먹는데 육즙 같은 게 팍 나와. 이번에는 도쿠리를 주문했는데요. 역시 사케의 나라답게 도쿠리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비 오고 나서 약간 쌀쌀했는데 따뜻하게 한 잔 먹으니까 얼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랑 술 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거리 분위기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해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했어요. 실개천 바로 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붙어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몽환적인 느낌까지 났습니다. 실개천 옆에 있는 꽃집이라니 너무 예쁘죠. 뭔가 저기서 사는 꽃들은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교토의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